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에 이제 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 변화 시도에 시장은 벌써부터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세금 하나에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7월에 이제 개편되는 이 세제 개편 이후에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저희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봄, 여름으로 갈수록 한 10년 동안 계속 올랐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떨까? 정말 초미의 관심이에요. 11년 연속 뛰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떨어질까 과연? 자, 이게 화두인데 우선 참고사항 세 가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부동산 지금 막 출렁출렁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시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상 분위기가 최하로 좀 심리가 불안할 때, 이때 관망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꼭 매입을 떠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세미나가 됐든 상담이 됐든 정말 불이 나게 다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매입해야 돼요. 만약에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호가가 확 뛰기 때문에 놓칩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인사 말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혼돈의 시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모두들 관망하고 있을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기회를 이제 포착할 그 자세를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플랜을 짜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든든한 플랜을 세워줄 동반자가 있죠. 바로 오프라인 자리입니다. 소장님 들려주세요. 네, 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차이는요. 자, 오프라인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이심전심의 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조심성 있고 지나치게 신중해서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놓치잖아요. 이게 부동산을 공부만 해야겠다, 이거 늦어요. 본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전문가 한 두세 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재개발, 지금 재개발 금액대별로 입지별로 현재 어느 정도 하는데 추천은 무엇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재개발의 기본 상식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투자처를 같이 공유하고요. 두 번째 아파트. 자, 아파트 정말 중요하죠.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강 라인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 외곽이 뛰고 있어요. 경기도도 뛰고 있고 지방도 뛰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자, 아파트 갈아타기, 아파트 매입 또는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청약. 자, 이 부분을 두 번째 다뤄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1:1 상담을 통한 개별 맞춤 그리고 전화 상담.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꼭 정말 안전한 걸 매입하고 싶다 또는 많이 뛸 곳을 매입하고 싶다. 바로 그거에 대한 추천, 임장, 상담, 매입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거기 전화번호 나가네요. 자, 02-2638-396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특강 때 여러분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관심만 있어도 참여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야말로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좀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한번 플랜들 세워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한번 참석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오늘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또 들고 와주셨을까요, 소장님? 네. 자, 이제 봄이니까 기지개를 활짝 펴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주간 시세, 매주마다 시세 점검을 해야 돼요. 부동산 흐름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주간 아파트 서울이 이게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왔어요. 한번 떨어지기 하락세를 타면 계속 하락세를 타는데 이번에 0.05에서 0.06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자,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계속 내리막길로 마이너스 가지를 않고 아직도 플러스예요. 0은 여기입니다. 0은 여기예요. 아직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플러스인데 이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뛰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전국 상황도 이렇고요. 지방은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오른쪽 보실래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게 한강 라인이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 강남 3구하고 이 한강 라인이 빨가요. 색깔이 진할수록 지금 많이 뛴다는 뜻인데 전혀 다르네요. 서초, 강남, 송파는 별로고 용산도 별로고 그동안에 많이 뛰었던 마용성도 성동구 빼고는 별론데 오히려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데가 빨갛죠. 좀 색깔이 진하죠.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죠. 이제는 외곽,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으로 확산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과세로 묶어버리면 매물이 사라져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이렇게 싼 매물들이 많거든요. 외곽에. 안 내놓기 때문에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갈아타려고 할 때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 나는 갈아타고 싶다. 나는 돈이 많지 않다.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겠다. 반드시 이거 놓치지 마세요. 1번이 재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 뭐 20년 걸린다. 15년 걸린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2020년 이전에 뉴타운 재개발에 찌들어서 그래요. 자, 그 이후에 나온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재개발 또는 역세권 복합, 도시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속도가 빨라요. 특히 동의율이 요즘은 60에서 70을 가볍게 넘나들면서 구역 후보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보세요. 재개발로 왜 가야 하느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요.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한강 라인 특히 마용성, 한강 라인 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 입지가 우선이죠. 그렇죠. 입지 우선인 곳에 동의서만 좀 빠르면 상당히 좋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게 좋냐. 같은 금액이면 하나라도 상급지로 가세요. 하나라도. 양극화는 영원한 테마예요. 부동산 양극화 가는 곳은 계속 가고 덜 가는 곳은 덜 간다. 자, 이게 양극화는 영원한 테마. 순서는 이 순서예요.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뻔한 거 아닙니까? 강남 앞에 두는 것은 한강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제는 한강이 강남을 추월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같은 도시 순서에서는 핵심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 그다음 보통 아파트, 외곽 아파트 순으로 계속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고요.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고가, 보통, 저가 순으로. 즉 비싸고 입지 좋은 것들이 하락할 때 좀 떨어지기는 심하지만 결국은 신고가 찍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격으로 접근하세요. 가격.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옮길 때. 빚 없이 내 집 마련을 하지 말고 자, 빚 투자, 갭 투자 능력이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아요. 자, 빚을 무서워하면 좋은 아파트를 못 잡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한강, 재개발 또는 재건축, GTX 이쪽으로 가자. 마지막, 저희가 청약 점수가 좋을 때만 분양이에요.
청약 점수가 안 좋으면 분양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좋다는 의미는 그냥 일반 가점으로 최소 60점, 최소라고 했습니다. 보통 한 65에서 70은 돼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60도 안 되면서 분양으로 올인한다? 아, 이건 아니에요. 넘어가면 자, 이제 재개발의 종류.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게 핵심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자, 기간이 몇 년 걸리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신속통합계획은요 대략 12년 목표입니다. 구역 후보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12년. 와, 뭐 입주까지 아니라도 관리처분까지? 여튼 관리처분에서 입주까지 12년 걸립니다. 저 정도면 빠른 거예요. 예전에 뉴타운은 2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은 7에서 10년. 진짜 빨라요. 모아타운은 정말 빠릅니다. 역세권 재개발 12에서 15년. 자, 순서대로 말하면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재개발 순입니다. 자, 그런데 장점 한번 볼까요? 먼저 신속통합부터 장점은 노후도가 높아서 사업성도 좋아요. 그 다음에 행정 지원이 많아서 초기 리스크가 적고요. 다만 단점은 절차 자체가 여전히 재개발 속도에 한계가 있다. 자, 모아타운 장점 한번 볼까요? 모아타운의 장점은 절차 대폭 간소화, 사업 속도가 아주 빨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뉴타운의 2배, 3배까지 빨라요. 자, 얘들은 문제점이 사업성이 좀 약해요. 왜? 25층으로밖에 안 올라가다 보니 일반 분양이 적죠. 단 한강변은 높게 가기 때문에 이 단점이 또 장점이 돼요. 모아타운. 자, 조합원 수가 많아서 일반 분양보다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자, 역세권 재개발 장점은 용적률이 상향되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요.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혜택도 봐요. 단점은 뭐냐? 자, 얘가 아무래도 임대 비율이 조금 많은 편이고 요건도 까다롭고 시간은 약간 더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만화로 한번 재개발 절차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비구역, 구역 지정, 구역 후보지 지정. 재개발의 첫 단계로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들이 공람 14일 이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요. 추진위원회가 이 앞에도 있는데 이제 인정받는 추진위원회가 바로 두 번째. 자, 토지 건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 면적 50% 이상 동의가 되면 재개발에 찬성, 즉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 설립입니다. 가장 높은 동의율이 필요할 때예요. 이제 조합 설립,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비율이 높은 곳들이 유리합니다. 빌라 비율이 60%도 안 되는 곳들은 설령 구역 지정이 됐어도 조합 설립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토지 보통 건물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토지 면적도 50% 이상, 절차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지죠. 네 번째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했고 뒷부분은 특별한 문제 아니면 쑥쑥 지나가요. 시공사 선정. 자, 건설사 후보들, 아파트의 품질 관리를 결정하는 핵심이죠. 다섯 번째, 사업 시행인가, 공사인가라고 하는데 계획서 승인받아가지고 건축계획, 환경영향, 교통계획, 전문가들의 심사로 공공성까지 확보됩니다. 이게 바로 사업 시행인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평가, 분양 신청까지 해요. 종전 자산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해가지고 이전 집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만큼의 평수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때 관리처분 계획 어떤 30일 계획서, 그 다음에 주민투표, 구청장 인가를 통해서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자,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통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빨라요. 마지막으로 2주 철거 착공을 하는데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보통 2주 철거 후에 2, 3년 걸린다. 공사가 끝나면 준공 후 입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색깔만 써 있죠. 제가 한강변부터 외곽까지
핵심만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뭐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곳들. 먼저 마포구가 가장 서쪽에 있네요. 마포의 이쪽 지금 상당히 좋은 곳인데, 자, 마포구 쪽에 성산 연남 쪽이에요. 성산 쪽에 성산 시형 재건축을 비롯해서 자, 성산 모아타운이 2개 있습니다. 성산동에. 그리고 자, 성산 중동 가자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연남동 재개발이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청 재개발까지 6개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 밑에는 자, 좀 속도 빠른, 세대수는 적지만 바로 망원 모아타운이 있고요. 그 옆에 자, 합정동은 2군데, 역세권 합정동하고 한강 합정동. 둘 다 속도는 꽤 진척이 돼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자, 합정 옆에 상수 좀 떨어져서 용강이 있는데 이게 한강 라인이네요. 그렇지만 일부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한강 보인다고 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그 마포 위쪽에 자, 여러분들 마푸자, 마레프 이런 아파트들 있죠. 그 옆에 있는 염리 5구역, 그 다음에 대흥 5구역, 염리 4구역,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광흥창 1, 2, 3구역, 신수 2구역과 신수 11구역. 자, 마포는 다 끝났고요. 마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자, 그 다음에 중구, 용산구 쪽은요, 위쪽부터 지금 제일 위쪽도 거기 서계, 청파 1, 2, 3가 또 역세권도 있고요. 원효로 1가, 2가는 좀 속도 늦고 2, 3, 3, 4가, 그리고 효창공원 역세권, 오른쪽에 이제 후암동, 후암 1가 3가가 후암 1, 3이 빠르고 2구역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용산 이태원 쪽으로 가다 보면 용산동이라고 있어요. 용산동도 전반적으로 빠르고요. 이태원동까지 바로 이 용산의 전체적인 재개발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한강 기준으로 한남뉴타운 관리처분 전후로 지금 펼쳐져 있는데 상당히 나중에 100억도 찍을 곳이죠. 한남뉴타운 옆에 성동구, 자, 성수, 여기 지금 조합 설립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 자양 4동 조합 설립 임박했고요. 자양 3동 지금 조합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자양 2동이 규모가 되게 커요. 한 7, 8천 세대 되는데 구역 지정 및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 광진구, 이제 성동구가 아니라 광진구죠. 이제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 성동구는 성수 하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대문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이문, 희경, 전남, 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청량리의 용두, 신설동 거기도 같이 껴서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은 지금 장인뉴타운, 그 전에 기름뉴타운을 타치를 이어받았죠. 중랑구 하면 다른 곳보다 일단 면목 쪽, 그 다음에 망우 쪽, 망우 상봉터미널 있는데 그쪽이 GTX 지나가는 핵심 지역입니다. 강동은요, 강동은 여기 둔촌 쪽하고 그 다음에 암사, 천호 쪽이 있고요. 그 위쪽에 자, 고덕 2-1, 2-2 1구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송파는 거여마천 뉴타운, 그리고 속도가 좀 늦어서 좀 문제인데 권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잠실본동, 삼전동 조금 이따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속도 때문에. 강남도 지금 구역 지정이 된 곳들 서초까지 싸잡아서 한다면 방배, 그 다음에 역삼, 삼성, 양재, 그 다음에 일원, 뭐 이 정도가 구역 지정이 한 군데라도 된 곳들이고, 기타 반포, 뭐 그리고 이쪽에 노년, 뭐 이 정도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작구는요, 지금 여러분들 동작구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죠. 동작구는 신대방 쪽이 한 5, 6천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 쪽, 그 오른쪽으로 상도동도 꽤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사당동은 속도가 좀 빠른데 역시 괜찮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하고 신림동 쪽에 각각의 재개발이 지정돼 있고요. 영등포는 신길뉴타운 일부 지역과 영등포 도심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양천구는 목동 일대, 그리고 강서구 화곡동. 자, 이 정도 추천해 줄만 하고요. 자, 금천구도 지금 모아타운하고 같이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제시 안 한 중구 신당동 쪽, 그 다음에 서대문도요, 수색 증산 뉴타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평구 있죠, 불광동 일대, 그리고 홍제동, 홍은동 일대도 재개발이 상당히 진행된다. 은평구. 자, 그 다음에
종로구에서 오른쪽 좀 넘어가고 노원구도 노원 상계 뉴타운 이 정도.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지역과 이름을 읊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걸 피해야 할까요? 이거 피하세요. 가급적 피해야 할 분양이 뭔 줄 아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뻔할 뻔째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잘못 잡게 되면 그냥 평생 돈 벌어도 갖다 바쳐야 돼요. 고분양가입니다. 입지 대비 지나치게 비싼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미분양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1,000만 원 정액제? 아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후순위로 미루세요. 즉 도시형성할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자, 많은 분들이 나홀로 아파트라도 살려고 하는데 강남이면 안 좋아요. 강남의 100세대 미만이나 200세대 이런 것들은요, 마용성에 500세대 이상만 또 들뛰어요. 자, 잊지 마세요. 팔리지도 않아요. 300세대 미만은 하지 말자. 외곽, 너무 지나치게 경기도나 인천 지방에 끄트머리에 있는 곳들은 좀 피하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웬만하면 서울만 하세요. 자,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중심이 됐든 경기도 외곽이 됐든 지방은 추가 분담금과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집값은 싸잖아요. 새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가성비가 낮다. 자, 서울, 경기 이거 한 번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거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 10억을 했어요. 그럼 하락하면 얘는 5억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그럼 얘는 또 신고가 찍어요. 15억. 이래서 서울을 투자하는 서울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서울만 해도 바빠요.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실거주든 투자든.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본전 10억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서울은 10억이었으면 15억까지 뛰었는데 얘는 그대로네요. 자, 눈물겹도록 지방은 이럴 수도 있어요.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10억은커녕 8억 회복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투자는 서울, 경기도, 지방 순으로 하자. 자, 넘어가면요. 자, 이제는 서울 아파트 예상 유망지 동작구 7위가 동작구고요. 그 다음에 14위 종로구까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제 노량진동은 노량진 뉴타운 일대가 괜찮고, 흑석동 아크로 리브아임 흑석자의 한강현대 명수대 현대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표 단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상도 도시합 1차 이피난스당 상도 노빌리티, 사당동 레미안 레이파크, 우극신 우성 극동 신동아, 자, 대방동 대방 대림 대방 이편한상 1차, 신대방 우성 1차, 보라매 자이더 포레 이 정도. 자, 광진구는 재항동이 좋습니다. 재개발 더샵 스타시티, 롯데캐슬 리버파크시티, 뭐 우성 1차, 3차, 7차. 구이동은 현대 2, 6단지, 현대 프라임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광장동은 다 워커힐, 현대파크빌 10차, 극동 2차, 현대 3, 5, 8, 9단지. 이번에는 영등포구입니다. 여의도, 시범, 삼부, 광장, 한양, 자이. 그 다음에 당산동은 강변 레미안과 당산 삼성 레미안, 양평동, 양평 한신과 양평 현대 6차,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힐스테이트 클래시암, 보라매 SK뷰, 우성 1, 2, 3차. 영등포동은 영등포 푸르지오, 물레동은 물레자이, 물레 힐스테이트, 도림동, 자, 영등포 아트자이, 대림동, 대림 코롱, 이편한상 아들포레. 자, 강동구는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명일동, 삼익 그린맨션 2, 레미안 솔베뉴,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고덕자이,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선사 현대, 길동, 강동 헤리티지 시티, 자이, 그 다음에 삼익 파크맨션,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푸르죠. 자, 그 다음에 양천구는 목동이죠. 신시가지 1에서 7단지, 물론 신정동까지 포함하면 1에서 14단지. 그 다음 목동 롯데캐슬 위너, 신정동 신시가지 8에서 14단지, 레미안 아델리체, 신월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롯데캐슬,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치, 미주아파트, 전동동은 롯데캐슬 스카이 L 65층짜리 있죠. 레미안 크래쉬치, 답심리동 레미안 위브, 레미안 미드카운티, 장안동 현대홈타운 1차, 장안 힐스테이트, 이문동 레미안 그란데 이편한세상 이문,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휘경 SK,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 레미안 엘리니티,
13위 중국, 신당동은 남산타운, 약수하이츠, 신당 삼성. 종로구는 경희궁자이, 광화문, 스페이스본. 자, 쭉 읊어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입주한 것들은 또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입주한 것들도 좋아요. 단 이제 구축 중에서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좀 어떨까. 왜냐, 세대수라든가 또는 입지, 가성비가 밀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청약으로 인한 분양 또는 뭐 만들어진 아파트, 빌라, 재개발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매수 분야만 정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간단한 선택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죠. 뭐 지역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타이밍도 잡아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세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될지 지금 말하면서도 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이렇게 복잡한 부분 우리가 뭔가 또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와 상의를 할 수 있다.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좋은 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지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날짜와 시간, 장소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은 0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 또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강서구에 지금 제 아파트 산지 한 7년 됐고, 여기 실제로 거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강남이나 여의도 쪽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이제 네.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고 싶은데, 이게 지금 팔고 다른 지역으로 좀 돈을 좀 더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강서 쪽에 네. 이걸 좀 그냥 전세로 놔두고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가양역 인근의 강서 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여기가 이미 매수를 하셨을 때보다 시세가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좀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다른 점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네. 이제 어느 지역이 좀 전망이 좋은지 좀 여기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가격을 치러서라도 그 어느 지역이 좀 그나마 괜찮은지 좀 그 순위를 좀 매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 지역이 좀 우선순위로 괜찮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직주가 좀 더 근접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등촌동 쪽에 있다면 자, 세대수가 한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한 500세대 미만 쪽들이 좀 내외가 많은데. 네, 450세대 정도 되는 거.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세대수를 여쭤보냐면 평수는 30평대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은 11억, 12억 선 이제 찾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얼마대? 예, 그거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높아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15억 미만 정도로. 알았습니다. 15억 미만. 대출까지 일으키니까. 네. 지금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입지와 세대수예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대수가 옆에 가고 뭐 합쳐갖고 재건축하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지에 비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전 신고가 정도 찍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뭔지는 몰라도 비슷하거나. 네, 맞아요. 그 말은 세대수 때문에 그래요. 네. 신고가라기보다 비슷하게 왔죠. 네, 비슷하게 왔고 그래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죠. 지금 추세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많이 안 뛰고 이제 비슷하게 와서 이제 신고가 찍는다면 이제 그 금액대들이 주로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입지는 무난한 곳이에요. 괜찮은데 세대수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거에 비해서 지금 가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디 정해진 거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또 어디 뭐 어디 둘러봤다 이런 것도 없나요? 아, 네, 동작구나. 동작구. 동작구 둘러보진 어디요? 않았고요. 동작구 동작구 어디? 남성역 근처? 남성역? 남성역 네. 근처도 역시 2, 3, 4, 500세대, 400세대 정도밖에 이 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아니면 당산 쪽에 조금 이제 당산역, 역세권이 당산 아니더라도, 일대 예, 또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가까우니까 강남 핵심 지역이랑. 네. 아니면 청량리 정도도 알아봤어요. 청량리도 알아보셨고 또 알아본 데 네. 없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인의 네. 의사도 중요해요. 지금 너무 막연하니까. 네, 맞아요. 사실 알아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전체 제 지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 여기 이거를 보유할 것인가 팔 것이냐 솔직히 약간 애매하거든요. 입지로 놓고 본다면 끌고 가도 되는데 얘가 세대수 문제 때문에 이제 겨우 물론 가격이 지금 딱 거기에 맞춰서 11억, 12억 선 애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신고가에 걸쳐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애 좀 먹일 거예요. 세대수가 적어서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이 금액대 11, 12억이라면 15억까지 생각한다. 그래도 제 개인적 생각은 15억까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네. 그래야지 이거보다 좋은 거 가요. 만약에 11억, 12억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봐도 마찬가지지만 구가 좀 밀리거나 동이 밀리거나 세대수는 많은데 아니면 비슷하거나 좀 좋은 것 같은데 세대수가 별로거나 아마 거기에 봉착할 거예요. 신축은 네. 아예 꿈도 못 꾸고요. 제 말 이해 가셨죠? 네네.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뭐 얘 보유해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청량리 얘기하셨는데 청량리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강남 접근성이 강하거든요. 위치도 한 네. 이 정도 되고요. 이해 가셨죠? 네. 위치도 멀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염창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 강서구 쪽보다는 여기가 더 조금 더 위가 되지 않을까. 한강이 안 보이는 한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청량리 일대 대략 뭐 꼭 30평대로 가야 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가족 수가 구성원이 작아서 뭐 알았어요. 20평 그러면 후반대도 괜찮습니다. 그럼 20평대 레미안 크레시티나 레미안 거기 그럼 위브라고 있죠. 위브. 네. 위브나 크레시티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축은 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막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좀 타이밍이 아깝긴 하지만 미주 아파트라고 있죠. 그 정도 네네. 선으로 갈아타면 아니 이제 조금 막 금액이 맞춰서요. 아까 평수는 그 정도 선에서 평수 맞춰서 갈아탄다면 훨씬 나아요. 제가 지금 찝어드렸던 게. 그래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낫죠. 얘는 거래도 잘 안 돼요. 음.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딱 그 금액대 가격이라고. 자, 그런데 보통 좋은 것들은 동대문구보다는 성동구에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맞죠? 네. 근데 이미 놓쳤어. 아시죠? 본인도. 네네. 네, 성동구에 예전에 9, 10, 11, 12억 했던 것들이 지금 18억, 17억, 19억 이러거든요. 20평대가 구축이.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렇다 네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20평대로 뭐 신동아라든가 행당동 그다음에 저쪽 위쪽에 뭐 약간 역은 좀 떨어져 있어도 청계벽산이나 청계현대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튼 네네. 이 일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청계천이라든가 아니면 행당동이나 응봉동이나 조금 가격이 보통 센데 그래도 500세대 넘은 것들 중에서 고른다면 이게 더 이거보다는 낫다. 그래서 네. 결국 강남 쪽이 꼭 가까워서 추천한 건 아니고요. 동대문구가 됐든 성동구가 됐든 여기를 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15억이라 할지라도 아주 센 곳을 못 가거든요. 네네. 네, 여기에서도 A급 아파트들은 못 가요. 구축도. 하지만 네. 뭐 B급이라도 훨씬 낫거든요. 바로 접근성이 너무 탁월하죠. 자, 교통이라든가 실거리 접근성이 탁월해서 더 많이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긴다면 그렇게 옮기시고 만약 나는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그냥 보유한 채 제가 항상 그랬어요. 1 플러스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대로 보유하고 차라리 재개발을 잡아버리는 게 많이 뛰어요. 재개발 동의율 60에서 70%. 이거 두 번째로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예, 그냥 보유하겠다면 하나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재개발. 어차피 내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이해가셨죠? 근데 네네. 돈이 안 되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갈아탄 다음에 이렇게 이쪽 그냥 근처로 갈아타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보유하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동대문과 성동구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부동산을 보실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입지와 세대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어디를 선택하든 이 부분 생각하셔서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네. 이제 그 강장 현대프라임 예. 24평에 지금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도 괜찮은지, 지금 사도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지금 광장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현대 프라임 광장동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따님께서 신혼이신데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소장님, 저희 말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항상 이렇게 궁금할 때 거기 그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도 있는데 저희 네. 방송도 애청 많이 해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정말 실감 나거든요. 아, 네네. 네, 시간 되실 때 목요일 날 2시 꼭 오세요. 네. 자, 그 따님이 지금 한 얼마 정도 있고 몇 평대를 원하나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네. 24평대가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16억에서 예, 17억. 16억. 예, 예. 예. 그래서 28평짜리가, 28층짜리가 네. 뭐 한 1억 6천 조금 더 나온 게, 16억 조금 더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살까 싶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네. 지금 제가 일단 여기 현대 프라임은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네네. 자, 위치 정말 좋긴 해요. 장기적 전망도 밝아요. 왜냐면 이 동서울 터미널 있죠. 네네. 이 동서울 터미널이 지하로 빠지거나 하고 여기가 뭐 50층 건물 또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상권들이 들어와서 중심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강변역 일대가 네네. 거리도 가깝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격은 더 많이 뛴 여기 극동 1, 2차라고 있거든요. 광장동에. 네네. 네. 얘보다 입지는 더 좋아요. 근데 왜 얘가 더 가격이 좀 더 싸냐? 여기는 많이 갔어요. 싼 네네. 이유는 지금은 이 일대가 세대수도 얘가 적지만 프라임이 네. 또 광장동 위쪽이 좀 더 세대수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호재랑 감안한다면 가성비는 현대 프라임이 훨씬 높고요. 네. 조금 아쉽다면 작년쯤 잡았어야 돼요. 아셔요? 네네. 근데 이미 놓쳤는데 어찌 되겠느냐? 보통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전고점이고 이렇게 빠졌으면 지금 얘는 이 정도 가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이걸 뭐 겁먹을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제는 양극화라서 가는 놈이 계속 가요. 누구는 이렇게 신고가 찍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는 비슷하게 오고 누구는 네. 아직도 여기고 이제 A, B, C 이게 뭔 말인지는 알죠? 네네. 에이, 누구는 신고가 찍었어. 옛날에 여기 21년이 여기 꼭지가 여기라면. 그럼 얘는 지금 A에 해당돼요. 그만큼 한강변이 두각 뛰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 웬만한 좀 입지가 별로 안 좋거나 비한강 지역 중에 입지가 안 좋은 곳들. C는 아예 그냥 회복도 못했던 곳들은 경기도나 또는 서울의 외곽 이런 데가 많겠죠? 네네. 자, 많이 뛰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출렁거림이 있어요. 약간은. 그죠? 네네. 예전에는 얘가
지금 20평대도 뭐 16억이든 17억에 있다. 거래가 됐다 신고가에. 네. 그러면 매물이 19억, 20억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네네. 그러면 신고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야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하고 비슷하거나 좀 그거보다 낮은 매물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현대프라임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1, 2년 두고 판단하지 말고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해 주셨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추천을 한다면 네. 솔직히 여기 위쪽 극동 이쪽보다는 현대프라임이 아주 잘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 일대가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네. 당연히 또 여기 자양동이 엄청 재개발이 많이 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과의 시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폭락할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매입하자. 장기 목적으로. 이해됐죠? 그다음에 네네. 조금 더 추천하면 비록 세대수는 적을지라도 한 300세대 이상에서 이 자양동에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네. 뭐 1동이랬든 3동 쪽 위쪽이랬든 그 특히 우성 시리즈들 있죠? 네네. 관심을 갖고 걔랑 매입해도 가격이 비슷하다면 둘 다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다만 금매 위주로 하려면 조금 이제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기다리면 안 돼요. 네네네. 기다려도 한두 달 이상 계속 기다리면 안 되고 뭐 한 달 정도 이내야 관망하면서 금매 위주로 잡고 자, 올라가면 늦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일단 물건은 좋은 거네, 그죠? 그렇죠. 이건 말할 것 없어요. 아, 물건은 예, 예. 세대수로 보나 입지로 보나 긍정적입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매물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매수 전에 또 확인 전화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선택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남양주 미사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자본금을 보태서 성동구나 금호동 구축 아파트를 30평대를 20평에 갈아타는 것과 네. 미사 신도시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신대방이나 자양이동 원효로 이가 재개발 빌라를 추가 매입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을 이제 매도를 하시고 금호동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제 재개발 쪽으로 가실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지역은 금호동과 자양동 맞으실까요? 추가적으로 더 없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사 신도시는 이제 위례와 더불어서 어떤 그쪽에 미사 신도 가밀지구나 몇몇 지구와 더불어서 조금 상당히 유망한 곳 중에 하나고 장기적으로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갈아탈 수 있다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갈아타는 게 맞고요. 자, 이거를 지금 보시니까 쭉 미사 신도시 그리고 아까 지금 금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금호동이 그래요. 지금 한 뭐 5, 6억 더 얹어갖고 20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시는데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옥수역이고 여기가 금호역인데 자, 여기에 그냥 아예 좀 비싼 것과 싼 것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노골적으로 나누면 보시면 서울숲 푸르지오, 서울숲 푸르지오 1차, 2차, 시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이게 그냥 서울숲 1, 서울숲 푸르지오 2,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 더 하자면 위쪽에 있는데 자 그래요.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라고 있어요. 자 레금 이렇게 얘들은 25억 근처까지 가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구축들 비슷한 게 여기 금호 브라운스톤 부 자 금호 롯데아파트 롯데니까 대우 아파트 대 아마 이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20억 언저리거든요. 자, 네. 맞죠?
네. 구축. 그래요. 그럼 얘들은 신축이고 구축인데 얘들로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많이 뛰어서 좀 부담스럽고 자, 이걸로 갈아탈 것이냐. 지금 한 20억 전후 미사 한 15억에 팔아서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걔는 그대로 나누고 미사는 그대로 나누고 아니면 다르게 접근할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금방 말했던 금호. 자, 금호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금호. 이쪽에 금호 1번 A라고 할게요. A 금호. 아파트입니다. 금호에 있는 20억대 아파트 쭉 제가 아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 뭐 신대방, 원효로, 자양동 이렇게 했는데 먼저 신대방은 이 정도 되네요. 자, 얘는 이제 미사를 안 팔고 빌라 잡는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B 신대방. 신대방도 세대수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한 5억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C는 지금 원효로입니다. 여기 C 원효로 2가라고 할게요. 원효로 2가. D는 자양 2동. 여기는 신축 기준으로 거의 6억대는 있어야 돼요. 한 8억 하니까. 자, A, B, C, D. 여기는 자양 2동이라고 할게요. 자양 2. 자, 어떻게 A, B, C 순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 이건 쉬워요. 생각보다. 항상 자양 한강변이 우선이에요. 이거 지금 주택수 제외. 원룸 6억 미만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튼 투룸도 뭐 아주 D가 압도적 1등이고요. 자양 2동. 두 번째는 원효로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원효로 2. 자, 원효로. 이거 원효로가 지금 C네요. C라고 하고 원효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입니다. 신대방이 나빠서 B가 아니에요. 얘는 금액이 얘들보다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대방. 마지막이 여기 아파트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호 아파트 A.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항상. 즉 미사를 놔놓고 그냥 재개발을 잡아라. 그것도 D, C, B 이 순서대로. 자양, 원효로 2가 신대방 순으로 잡는 게 우선이고요. 그냥 아파트로만 간다 하면 뭐 나쁠 건 없지만 나쁠 건 없어요. 미사에서 가는 건 그것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 번째 방법 재개발을 잡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네. 네, 우선순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1순위는 자양동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바로 도와주실까요, 소장님?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시점이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작년에 서울의 한강변 강남 쪽 아파트들이 많이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때 양극화로 강남 3구하고 한강변 중심으로 많이 뛰었는데 의외로 서울 한 14개 구, 그다음에 경기도도 좀 그 용인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이런 데는 많이 뛰었지만 그 위에 대부분 지역들은 조금 꿈틀거리는 정도로 끝난 곳도 많아요. 당연히 지방은 별로 안 뛰었네요. 즉 20%는 많이 뛰었고 한 80%가 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안 뛴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물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타이밍을 봐야 하고요. 자, 그걸 알려주는 곳이 저희인데 서울 아파트 지금 매입해야 할까? 갈아타기를 해야 할까? 내 것은 더 올라갈까?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거예요. 특강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두 번째는요. 지금 재개발은 정말로 부동산의 황금입니다. 부동산의 황금, 속도 빠른 재개발. 자, 일단 내가 마련하는 것, 주택수 제외라든가 자녀 매입 이런 것들도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대면 상담, 그다음에 전화 상담, 임장까지 다 세트로 진행되니까 거기 전화번호 있네요. 꼭 전화 주시고 지금 전화하셔서 예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